뭘까? 제목은 저녁에라는 시고요. 이 작품은 저녁을 시간적 배경으로 해서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저녁이면 시간적 배경이지. 공간적 배경은 아닐 거 아니야? 별과 나의 만남과 헤어짐을 노래합니다. 어떻게? 담담하게. 자연현상 속에서 변화를 만남과 이별, 재회로 연관시켜서 철학적인 깊이를 더하고 길지 않아 짧고 담백한 시상전개. 말이 많으면 듣기 싫어. 화가 김환기가 이 시를 읽고 느낀 점을 표현한 미술작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라는 걸 탄생시킨 일로 하는 유명합니다. 뒤에 한 장 넘겨볼게요. 108페이지 밑에 보면은 미술작품 하나 있죠. 이게 김광섭의 저녁에라는 시를 읽고 감동받아서 만든 미술이야. 그렇대. 우리 둘이 아는 사이고. 다시 앞으로 오세요. 따라서 시 저녁에와 그림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를 함께 감상하고 두 작품 간의 관계를 이해해 봅니다. 아, 문학이라는 건 문학 혼자서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술, 인문, 사회, 문화, 매체 등 인접 분야와 교섭하면서 다양하게 변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미술 작품을 보고 시 쓸 수도 있겠지. 됐고, 김광섭 씨 됐고요. 밑에 작품 개관 보러 갈게요. 자유시 서정시예요. 관조적이고 사색적이고 생각됩니다. 관조적입니다. 어떻게? 아주 차분하게 바라봅니다. 별을 소재로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죠.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내면 성찰, 만남과 헤어짐에 대해서. 별은 나를 내려다보고 나는 그 별을 바라봅니다. 밤이 깊어 별은 사라지고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집니다. 다 읽지 않았지만 여기만 봐도 어떻게 대조, 됐고 있겠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시각적 이미지를 주로 사용했대요. 그러면 이꼴 뭐라고 쓸 수가 있다? 회화적이다. 대꾸와 대조를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합니다. 잘했어. 밑에 거 보실 것 없고 다음 페이지. 저녁이 시 엄청 짧아요. 시작해 봅시다.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별 하나, 시적 화자와 관계를 맺는 소중한 존재. 별이 사람을 뭔가 내려다봅니다. 의인법. 요렇게 자르고 옆에 요렇게 자르고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그 별 하나를 쳐다봅니다. 하늘에 별이 있고요. 밑에 지상에 내가 이렇게 서 있죠. 나는 하늘의 별은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나는 아래에서 별을 올려다봅니다.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내가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됐고 내려다본다. 쳐다본다. 대조. 뭘 봐? 이게 아니라 서로 바라보고 있죠. 서로 눈 마주치면서 바라보고 있다. 시적 화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 별과 내가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시간이 경과할수록 별은 밝음 속에서 사라지고 그렇겠죠. 저녁이 됩니다. 저녁에서 밤이 되겠지. 밤이 깊어진다라는 건 다음날 아침, 새벽이 온다는 이야기인 거겠죠. 밤이 깊어갈수록 이렇게 흘러갈수록 어떻게 밝아지는 거니까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질 거고. 그쵸? 또 밤이 깊어갈수록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질 겁니다. 별은 영원할 수 있나? 영원할 수 없어. 나도 영원하지 않지. 별도 언젠간 끝나? 나도 언젠간 끝나. 밤이 깊을수록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별은 사라질 거고 나도 사라질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사라지는 건 약간 좀 소멸의 이미지가 있어.
별은 오래 갈 거지만 나는 금방 죽을 거니까요. 별은 밝음 속에서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서 사라집니다. 역시 됐고 되죠. 별은 아침이 오면 사라질 거예요. 나는 어둠 속에서 고독하게 지내다가 죽을 겁니다. 둘이 사라질 겁니다. 두 글자로 줄이면 우리 언젠간 이별하겠죠.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라고 물어보지만 어디에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볼까요? 별 사라졌죠. 나 죽었지.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날 거야. 불교적인 윤회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 짧은데 너무 좋아. 시가 예뻐. 그리고 밑에 보면 어때요? 이게 그림인데 이런 거 뭐 전묘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청청청청청청 이런 것들. 오른쪽 볼게요. 별 하나와 내가 운명적으로 만났습니다. 별과 나는 이별합니다. 하지만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별이 끝이 아니길 다시 만나요 이거죠. 별은 나와 인연을 맺고 있는 소중한 존재, 서로 특별한 존재. 나는 지상의 존재, 천상의 존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선은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위아래가 있어요 그의 수직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같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는 게 아닌 아랫사람이 위를 보고 위에 있는 별이 나를 내려다보고 별과 나 같이 묶어서 우리는 운명적으로 만남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석의 시와 김환기의 그림 아까 두 분이 친구라고 그랬죠? 네, 옆에 거 정리된 거 볼게요. 이연의 의미 밤 어둠의 시간이지만 서로 인식하고 만날 수 있어.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질 겁니다. 별 사라질 거예요. 아침이 되면 사라집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사라집니다. 모습을 감춘다. 혹은 고독하게 지내다가 죽는다. 이연의 의미, 별이나 인간 등 모든 존재가 시간이 흐르며 운명적으로 겪게 되는 이별과 소멸이라는 건 전 우주적인 보편적인 원리구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우리 어디에서 만나게 될까라고 해놨지만 어떻게 다시 만나지 않겠는가? 다시 만날 것이다. 다시 만나길. 여기까지 하나만 더 써놓을게요. 이연에 나타나 있는 사라짐, 이별, 소멸을 극복할 겁니다. 밑줄 제외를 소망하고 있어요. 오케이. 옆에 나와 있는 1, 2, 3, 4번 시작해 주시죠. 1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이 작품의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 밤이 깊어질수록 더 어두워지잖아. 그렇지. 별과 나는 어두워야 빛이 난다고? 깊어지면 헤어진다는 얘기죠. 밤은 시련과 고난? 딱히 그렇지는 않아. 밤은 아늑해. 모두에게 편안함을 줘. 아니야. 깊으면 별 사라질 거야. 밤이 깊어진다라는 건 좋았어. 시간의 경화. 별도 나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지. 정답. 밤에는 별처럼 반짝거리는 것만 보여. 그렇다 쳐? 밤이 깊어진다라는 건 별이 됐어. 옆에 나와 있는 문제 2번.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대꾸와 대조 있죠? 서리적 표현 마지막에 있고요. 담담한 어조, 차분한 분위기. 좋아. 유사한 식구의 반복 리듬감 형성? 그렇지. 청각적 심상. 이 시는 시각적 심상이 훨씬 많지. 화자와 대상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내가 이름을 불러주면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의 몸짓, 무의미한 존재가
무의미한 존재가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행위, 명명행위를 통해 꽃이 됩니다. 의미 있는 존재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의미를 갖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얘기네요. 위 작품의 공통적인 의미. 생명력이 없는 사물을 청자로 삼고 있다. 아니야, 여기에서의 너는 누군지 정확히 몰라. 근데 살아있을 거예요. 둘 다 공간이동하지 않고요. 둘 다 좌절감 없고요. 이상과 현실이 달라요. 그런 얘기 없어. 화자가 시적 대상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오케이. 저녁에라는 시에서는 어떻게 서로 바라봄으로 인해서, 꽃이라는 시에서는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명명행위에 의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여기까지 하셔야지. 되게 하찮게 여길 수도 있지만 당신과 나도 엄청난 인연으로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잘 지내봅시다. 이 작품을 모티브로 화가 김환기가 전묘화를 그리게 된 이유는 뉴욕에서 가난고독 김투병에 지쳐있던 화가 김환기는 오랜 친구 김광섭의 저녁에를 읽고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었어. 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 다정한 얼굴을 생각하며 점과 선을 무수히 반복되어 있는 전묘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를 그립니다. 보기의 처지에 제시된 화가의 처지와 이 작품의 내용을 연결해서 전묘화를 그리게 된 이유. 투병 중 나는 혼자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외로움을 느꼈지만 어느 누군가와 이어져 있다. 누군가와 이어져 있다. 있음을 깨닫고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었었어. 나와 이어진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표현하기 위해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내용을 전개해 봅시다. 처음에 별은 내려다보고 나는 올려다보면서 서로 인연을 맺고 밝음과 어둠으로 인해서 헤어졌지만 재회를 소망합니다. 이 시에 나타나 있는 별은 진짜 하늘에 반짝이는 그 별을 의미하는 건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어디 있을까? 밑줄. 나와 인연을 맺는 소중한 존재. 나와 서로 의미를 주고받는 존재. 하나만 더 쓸까? 나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존재. 문학이 다른 예술 분야 뭐가 됐어요? 미술로 연결될 수가 있잖아요. 관련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어쩌고 저쩌고 뭐 요거는 다 됐고요. 이거 노래도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이렇게 정다운 있어. 미안합니다. 노래 있는데 무수한 점, 화가가 그림의 무수한 점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 외로운 가운데 저녁에를 읽고 나도 누군가와 이어져 있음을 깨닫고 유대감과 존재의 의미를 그림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왜 저 그림 제목도 저녁에가 아니라 맨 마지막 구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라고 했을까? 다시 만나고 싶어요 지.
누군가 진정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시의 마지막 구절에 남겨져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숙명적인 관계와 희망을 그림에 담고자 했고 그래서 사람 사이의 숙명적인 관계와 희망을 제목으로 써놓은 겁니다. 옆 페이지 사이버 공간 확인할게요. 다음은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그려낸 시입니다. 문학과 사회의 관계에 주목하여 다음 활동을 해봅시다. 밑에 거 먼저 볼게요. 자유시 서정시고요. 서정적 비판적입니다. 현대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좌절된 진정한 인간관계의 형성. 근데 이것도 이제 좀 많이 변하는 것 같아. 외국에는 그 데이트 어플 이런 거를 통해서 만나고 결혼하는 사람 숫자가 꽤 된다고 그러더라고. 바람직하고 진정한 인간관계의 형성의 어려움을 점층적으로 전개합니다. 인간관계 어려워. 좌절의 깊이를. 말하면 할수록 어려워. 이거예요. 됐을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큰일 날 수 있어요. 저기 뭐 해가지고 뭐 그런 걸로 모르는 사람 만나고 그러면 이렇게. 나는 그거 뉴스를 보면서 그랬거든. 쟤네들은 겁도 없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 만나면 걔가 어떤 놈인지 어떻게 알아? 연쇄살인범이라서 집안 냉장고에 사람 팔다리 잘라서 넣어놨을지. 겁이 없어. 마지막으로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주소에 엔터키를 치면 모니터에 떠오르는 또 다른 공간, 사이버 공간. 현실과 반대되는 공간이죠. 그 공간에도 비는 오는지, 빛 속에 너는 자꾸만 멀리 달아나는데 너는 멀어지고 있어. 너와 관계 맺기가 어려워. 가냘픈 코드를 붙들고 덧없이 서핑을 반복한다. 사이버 공간 덧없어. 세상은 거대한 월드 와이드 웹.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서로 보이지 않는 올가미를 씌우며. 왜 올가미라 그랬을까? 요 웹이 그물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 것 같아요. 서로의 인연을 확인한다. 보이지도 않는 올가미로 씌워봐야 그게 어떻게 잡히나? 잡히지 않지. 인연을 확인하면은 뭐해? 이거 굉장히 허무하고 일시적이고 소용없는 거지. 오늘 검색한 항목은 사랑. 너무 오글거린다. 검색어에 사랑 넣고 검색해 본 적 있어요? 나 한 번도 없는데. 자꾸만 달아나는 너를 쫓아서. 그렇지. 올가미를 씌웠음에도 불구하고 버트 너를 달아나고 너를 쫓아가려고 윈도우를 열어보지만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너의 빈 사이버 공간. 결국엔 너와 관계를 맺고 싶었지만 좌절되는구나. 이런 것들. 됐고. 밑에 나와 있는 문제 1번. 이 작품에 나타나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이버 공간에선 진정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 피상적인 관계만 형성하고 있습니다. 피상적이다 뭐예요? 겉만 존재합니다. 껍데기만 존재합니다. 이 정도로 생각합시다. 이 작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학이라는 건 그 시대의 사회현상이나 역사적 사건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거지. 됐고 옆에 나와 있는 문제 1, 2, 3번 3개 지금 시작해 주시죠. 저녁에 1번 영상으로 제작했을 때 밤이 되면서 내가 점점 빛나? 아니야. 밤이 깊어질수록 나는 사라질 거야. 틀린 거 1번. 날이 새면서 별 사라질 거예요. 내가 별이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별빛 중 하나의 별빛이 나를 비춥니다. 많은 사람 중 내가 별을 바라봅니다. 좋았어. 밑에 2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에 붙일 수 있는 부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나기를 믿으면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답은 5번. 사이버 공간에 관련된 거. 비판하는 현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 2번. 진정한 인간관계 맺기 어려워요. 이런 것들. 됐어. 오케이. 잠시만요.